네, 오늘 하루 종일 우리 증시에서도 이 꼬리표가 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플레가 빅 화두가 될 것 같은데 공포란에도 헤드라인을 달아주셨거든요. 네, 최현재 전문가 해석 들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CPI 너무 높게 나오면 어떡하죠라고 좀 걱정을 하면서 어제 방송을 했는데 생각보다도 더 높게 나왔어요. 좀 생각보다 봐주세요. 상당히 높게 나왔고요. 네. 어제 뭐 시장에 지금 오전에는 뭐 그다지 뭐 발표가 됐는데도 시장은 뭐 약보합을 좀 기록했는데 갑자기 오후장 들어서 뭐 이 뉴스가 결국에는 뭐 시장을 지배했던 것 같습니다. 어제 전체적으로 보면 다우는 0.7% 하락했고 나스닥은 1.7% 하락했습니다. S&P 500도 0.8% 하락했고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 넘는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어제 종목별로 좀 보면은요. 지금 일단은 대부분 다 약세인데 일단 좀 강세 종목 좀 보면 화이자 같은 경우 어제 3.6% 상승했고 머크도 1.6% 상승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뭐 제약주들이 어제 좀 좋은 모습을 보였고 지금 전고체 배터리 업체인 퀀텀스케이프는 어제 7% 하락. 그다음에 반도체 장비주들을 쭉 보면은 원세미컨덕터, 뭐 자일링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그다음에 램 리서치 등이 만 2, 3%대의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소파이 테크놀로지는 지금 어제 7.8% 하락했는데 지금 시간에서는 12% 가까이 지금 급등하고 있습니다. 지금 루시드도 9% 하락했고요. 지금 AMD도 6% 하락, 엔비디아도 4% 하락했고 로블록스도 전날 급등을 했지만 어제는 13%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4.3% 상승했는데요. 지금 하지만 일론 머스크 동생인 킴벌 머스크는 지금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올리기 전날인 5일날에 주식을 매도했습니다. 그 스톡 옵션을 이제 74달러에 행사하는 권한이 있었는데 그걸 행사한 후에 바로 그냥 25,000주를 매도했고요. 25,000주를 취득한 다음에 88,000주를 매도했습니다. 약 1,280억 원의 우리나라 돈으로 이익을 지금 올린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 테슬라 이사회 의장인 댄홈도 주식을 매도했습니다. 지금 올해 이제 댄홈 이사회 의장과 이제 일론 머스크 동생이 주식을 매도한 금액을 지금 총 보면 올해 지금 약 7천억 원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매도를 했고 최근 2주간에 약 4천억 원 정도를 매도했습니다. 어제 그리고 전기차 회사인 리비안이 어제 급등으로 이제 거래를 마쳤습니다. 29% 급등했습니다. 아마존은 오전에 리비안 관련 상장해서 잠시 좀 강세를 보였는데 오후 들어서 하락을 하면서 2.6%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어제 이제 티그레스 파이낸셜의 애널리스트는 어제 이제 아마존은 연말 성수기 수혜가 예상되고 22년도에도 성장세가 강력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수를 유지하면서 목표 주가는 4,370달러에서 4,46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팔란티어 테크놀로지는 7.1% 하락을 했는데요. CT에서 어제 얘기가 나왔는데 리포트가 나왔는데 성장세 둔화 우려가 이제 매도세를 확대시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은 매도, 그다음에 목표 주가는 18달러를 유지했습니다. 그다음에 G가 이제 3사를 분할을 했죠. 세계사를 분할을 했는데 JP 모건 측에서는 분할했지만은 뭐 기대하는 것만큼의 뭐 가치는 있지 않을 것이다. 투자 의견은 중립을 얘기했습니다. 어제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발표했는데 CPI 발표됐는데 전월 대비 0.9% 상승했습니다. 시장 예상치로는 0.6%였죠. 그다음에 YOY로는 6.2% 상승했는데 시장 예상치로는 5.9%였죠. 30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지금 음식료품하고 에너지 가격을 빼는 근원 CPI도 어제 발표됐는데 전월 대비 0.6% 상승했습니다. 시장 예상치로는 0.4%였는데 역시 높았습니다. YOY는 지금 4.6% 상승했는데 시장 예상치로는 4.3%를 예상했습니다. 지금 어제 근원 CPI 쪽에서 가장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많이 급등을 한 게 에너지 물가인데 4.8%로 상승했습니다. YOY 대비 30%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지금 어제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어제 이제 미국 이제 CPI를 보면은 이제 주거비 쪽에서의 상승도 좀 두드러지고 있는데 주거비가 이제 CPI에서 약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죠. 거기서 이제 주거비는 이제 전월 대비 0.5% 상승했습니다. YOY로는 3.5% 상승했고 결국에는 이제 주거비 물가는 이제 집값에 이제 12개월에서 18개월 정도를 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10월 이제 근원 CPI는 뭐 지금 이렇게 뭐 급등을 한 게 지금 저는 중국 쪽에서 이제 PPI가 어제 13.5로
좀 YOY 전년 대비 좀 높게 나타난 게 좀 영향이 있다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결국에는 중국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가격이 올라가면서 다른 나라 이제 글로벌 전역으로 CPI를 이제 뭐 상승시키는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어제 이제 ING에서는 내년 1분기에 테이퍼링이 종료가 되고 우리는 지금 6월 정도가 이제 예상대로라면 테이퍼링이 종료가 될 것인데 ING는 1분기에 종료할 것이고 내년 하반기에 두 차례 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연준에서 얘기했던 뭐 중고차라던가 항공 같은 일부 가격이 정상화되면은 인플레는 내려갈 거다 분명히 그런 의견을 고수했는데 말씀해 주신 거를 보니까 지금 물가 상승에 기여하는 뭐라고 해야 될까 항목들이 계속 바뀌고 있어요. 뭐 중고차 가격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모든 뭐 소비하는 데 있어서 집값 올라가죠. 지금 기름값 올라가죠. 모든 게 다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뷰를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일시적이라는 판단에 대해서는 수정이 좀 있을까? 이걸 좀 많이 궁금해 하더라고요. 네. 네. 저는 항상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내년까지 높을 것이다. 2023년 정도 되면은 기저효과로 조금 떨어질 것이지만 내년은 높을 것이다 얘기했고 연준은 일단은 자기네들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는 일단은 지금 당장은 뭐 어떤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일단은 지켜볼 것입니다. 뭐 그 연준 근데 이게 바로 이제 물가 급등한다고 해서 연준이 바로 인정을 해버리고 뭐 금리를 올려버리게 되면은 이게 금융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좀 크기 때문에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과정으로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10월 10, 뭐 지금 월가에 지금 이코노미스트들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게 10월 CPI는 뭐 단지 이제 맛보기에 불과할 것이다 이렇게까지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7%까지도 내다보고도 있습니다 지금. 그래요? 네. 보니까 이게 에너지 가격하고 렌트비더라고요. 집값. 예, 요게 두 개 안 잡힐 것 같다고 해서 그 7% 얘기도 나온 것 같은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예. 결국에는 뭐 주거비 쪽하고 에너지 가격이 결국에는 에너지 가격이 내년 상반기까지는 내년에 상고 하저를 보고 있는데 뭐 에너지 가격이 계속적으로 어느 정도 강세를 유지할 것이고 지금 오페크 플러스가 내년 9월까지는 서로 합의하에 공급량을 일정 부분만 늘리지 않기로 하고 있거든요. 물론 9월 이후에는 그런 이제 그 어떤 합의가 이제 하는 그 시기가 끝나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아랍에미레이트가 지금 제일 많이 증산을 하고 싶은데 뭐 지금 공급량을 늘리고 싶어 하는데 지금 다른 나라들 때문에 못 늘리고 있는데 거기서부터 갑자기 이제 공급량 확 늘릴 수는 있죠. 그러면은 이제 에너지 그 국제 유가가 좀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와, 미국인들이 체감하는 게 굉장히 강할 것 같습니다. 요거 보니까 제가 자료를 보니까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저희가 임금이 오르고 있습니다라고 전해드렸는데 실질적인 소득이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워낙에 지금 물가가 더 빨리 강하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체감하는 게 이렇다고 한다면 또 돈을 쓸 수가 있을까? 연말에 지갑을 열 거라는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문가님. 실제 소득 마이너스 나왔어요. 그런데 뭐 연말 그게 이제 일단은 우리가 이제 주식 시장에서 일단 기대를 가지고 일단 연말 쇼핑 시즌을 이제 뭐 어떤 아마존이라든가 뭐 코스트코라든가 뭐 일부 뭐 소매 업체라든가 뭐 혜택을 입을 것이다 하고 이제 주식이 올랐는데 그거는 이제 지켜봐야 되겠죠. 이제 일단은 기대치를 가지고 오른 거는 이제 당연한데 이게 이제 얼마만큼 이제 이제 바로 이제 그 연말 쇼핑 시즌에 지갑을 열 것인지는 지켜봐야 될 것이고 그거는 이제 모든 전문가들이 다 지켜볼 것입니다. 만약에 이게 지금 바로 영향을 미쳐가지고 지금 바로 이제 지갑을 열지 않으면은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이제 소비가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GDP 성장률에도 당연히 안 좋게 나올 것이거든요. 하지만 지금 4분기에 지금 월가에서 지금 GDP 성장률을 예상하는 거는 대부분 다 지금 6% 중반을 지금 아니면 6% 초반 이 정도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켜봐야 됩니다. 일단은. 네, 알겠습니다. 당장 뭐 연말 뭐 대목도 없을 거야. 이렇게 단정 짓기보다는 추이는 좀 지켜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단은 좀 아껴 쓸 것 같긴 합니다. 워낙에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그건 저희가 봐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인플레가 더 강할 것 같고 장기적으로 가고 뭐 7%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에서는 저희 투자자분들이 인플레 해지를 조금 해야 되겠다. 그 방법을 찾아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매번 뭐 금 괜찮아요 전문가님 채권 투자할까요 하면은 왜 합니까? 라는 답변을 항상 해주셨는데 인플레 해지 수단 좀 뭐가 있을까요? 저희 들어가야 됩니까? 지금 앵커님께서 계속 이제 금을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제 금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게 결국에는 금이라는 상품이 뭐 이자가 붙지 않는 상품이기 때문에 저는 결국에는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인플레를 해지를 한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뭐 채권을 사거나
뭐 저는 그쪽으로. 비트코인 궁금해요, 전문가님. 이 가상화폐 쪽으로 혹시나 넘어가실까, 인플레 때문에 그 가능성이 있을까요? 뭐 지금 현재 가상화폐? 뭐 가상화폐는 강세지요. 지금 이더리움 그쵸.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연일 사상 최고가를 쓰고 있고 올라가더라고요, 비트코인 CPI 나오고. 맞습니다. 예, 뭐 그렇게 보고 있는데 연말에는 원래 비트코인이 4분기에는 강세는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과연 지금 사가지고 비트코인은 이제 24시간 시장이 열리는데 물론 기술적 지표에는 충실합니다. 그냥 누구나 이제 뭐 어떤 주식 시장에 조금 어떤 자기가 이제 차트 분석을 좀 잘하는 사람들은 뭐 거기에서 매수 매도 진입을 해가지고 수익을 거둘 수 있는데 과연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높아져 있는데 워낙 변동성이 큰 시장이고 저는 지금 같이 이걸 가지고 장기적으로 롱텀 바이앤 홀딩을 해야 되느냐 그거는 좀 의문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좀 얼마 전에 한 8월, 9월 이 정도에 좀 많이 좀 급락을 했을 때 샀으면 모를까. 지금은 과연 지금 여기서 과연 사가지고 마음에 심리적인 불안감도 없이 과연 몇 프로 수익을 얻을 수 있을까? 저는 그거는 좀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전문가님은 회의적이시고 용자들의 선택일 것 같아요. 워낙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다지 선호하지는 않는 걸로 가상화폐 쪽도 뭐 인플레 해지의 최고의 수단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저희 원자재가 어떻습니까? 지금 공급 병목 현상이 초래하고 있는 인플레다. 그래서 일시적이라는 주장의 근거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쪽에서는 일단은 에너지 가격이 안 잡힌다라는 부분을 얘기해 주셨잖아요. 이런 원자재 가격은 계속 올라갈 것 같은데 이것도 인플레 해지 수단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전문가님. 어제 이제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이제 WTI 이제 같은 경우에 이제 어제 예. 한 2% 중반 정도로 하락했는데 네. 여전히 85달러가 지금 부담스럽습니다. 지금 거기만 갔다 하면은 또 근처만 갔다 그러면 또 다시 내려오고 하는 예. 거니까 네. 일단은 뭐 당분간은 저는 그냥 뭐 하락한다기보다 그냥 박스권을 유지하면서 저는 이렇게 연말까지는 갈 것 같고 내년에 비유는 연말이나 뭐 한번 좀 보고 제가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마 국내 증시에서도 이 리비안 얼마나 주목하셨을까? 그리고 테슬라가 요즘에 이슈에 조금 휘청이면서 일중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인데 둘 다 좋았어요. 간밤에는 테슬라도 갔고 리비안이 또 폭등했잖아요. 첫날. 네, 우리 네.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세요? 일단 리비안 관련 업체들은 뭐 일단 좋을까요? 어떤 좋은 뭐 상승 출발을 보일 것인데 네. 과연 우리나라 시장이 그게 이제 어떤 계속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을까? 뭐 시초가를 유지시킬 수 있을까? 그거는 이제 좀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들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리비안 관련주 그러면 장 초반에 분위기 좋을 때 인포켓 하시는 게 낫다는 말씀이세요? 그거는 이제 시장 상황을 좀 봐야 되겠죠. 저도 그럴까요? 이제 뭐 그거 그 실시간 모니터를 해봐야지 아는 거니까 그거는. 네. 알겠습니다. 또 개장 방송에 나오시니까 그때 좀 보시고 감 잡히면 네, 얘기해 주실 것 같고요. 어제 너무 충격이 우리 시장에 먼저 있었죠. CPI가 이렇게 높게 나올 예상을 했나 싶을 정도로 어제 시장이 너무 많이 흔들려가지고 오늘 또 뉴욕장 이렇게 나스닥 위주로 해서 급락을 확인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소화를 해줄지 네, 오늘 장 반응 어떻게 체크하세요? 어제는 솔직한 얘기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보합에서 버텨주지 않았으면 시장은 완전히 폭락했죠. 그냥 네. 엄청나게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대부분의 어제 종목들이 그냥 일부 종목 뭐 상승한 거 빼고는 거래소에서 86개 맞습니다. 올랐더라고요. 예. 거의 80개 종목밖에 안 되는데 예. 뭐 빠졌다 하면 5%예요. 그냥 그건 이제 기본적으로 웬만한 종목 빠진 거고 평균이 뭐 5%. 웬만큼 빠지면 한 10% 빠지는 거고 어제 체감 지수는 한 70% 60에서 코스피 기준으로 70포인트 빠지는 것처럼 뭐 체감 지수는 굉장히 좀 그랬습니다. 네. 결국에는 조금 일단 보수적인 대응 좀 하셔야 되고요. 일단 근데 이제 2,900을 깨더라도 만약에 깨더라도 깨고 바로 또 아래로 쭉 내려가는 게 아니라 다시 기술적 반등이 살짝 깨면 또 다시 나올 수 있는 시점은 맞는데 일단 근데 그 기술적 반등을 짧게 먹고 나오려고 들어가느니 일단 좀 시장을 좀 관망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지금 뭐 매도 타이밍을 놓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2,900을 살짝 깨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기술적 반등 나올 때 매도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보수적인 대응을 권고하신다는 거는 또 현금 보유분을 늘리자는 말씀이세요? 예, 맞습니다. 어느 정도 지금 보유해야 될까요? 지금 뭐 이미 뭐 좀 늦었죠. 지금 얘기해봤자 뭐 그러게요. 의미가 네. 없는데 네. 뭐 일단은 그래도 수익 나신 거는 챙기시면 되잖아요. 수익 난 거는 당연히 빨리 챙겨야 챙길까요? 되고요. 네. 수익 난 거는 무조건 챙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각자 상황에 맞게. 일단은 뭐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주도주라고 봤던 뭐 주도주였던 메타버스 관련주나 뭐 게임 관련주들이 일정 부분 고점 사인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그렇고. 주의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유, 걱정거리가 너무 많네요. 우리 증시. 네, 굉장히 조심스럽게 네, 오늘도 방어 전략 쓰자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반등의 재료가 뭐 없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의 매매도 그렇고 뭐 모멘텀이 없죠. 내부적으로도 외부적으로도 오늘 좀 CPI 때문에 충격이 있을 것 같고 특히나 거래가 요즘에 너무 없어서 거래 실종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추가적인 하락의 가능성 어느 정도 감안하시면서 네, 준비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금이 지금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되는데 이런 시장에서는 몸을 사리는 전략도 필요하지 않을까 여유가 되신다면 현금을 조금 더 비축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다고 하고요. 인플레에 대한 국내 증시 오늘 반응과 해석도 어떻게 될지 그리고 인플레 얘기가 나오면 또 올라가는 쪽도 있습니다. 이런 쪽에서는 어떤 또 반응이 나오게 될지 투자의 힌트를 얻을 수 있을까 잘 지켜보시면서 네, 오늘 장 준비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최현재 전문가와 함께한 모닝타임즈였습니다.